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학개미 뉴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중국과 홍콩 주식 6억 1,373만 달러를 순매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딥시크 공개 이후 기술주 랠리,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큰 규모의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중학개미의 원픽은 중국 증시의 비아디, 그리고 홍콩 증시의 샤오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급과 별개로 상해지수, 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고개 숙인 모습입니다. 오늘 상해 증시가 개별 장세 속 순환매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학개미의 원픽이죠. 비아디가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락률 최상에 따른 어제 시세를 내줬던 2차 전지가 위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부양책에 대한 물음표까지 짙어지면서 증시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점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현재는 0.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승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쏠렸던 CATL, 2거래일 상승하더니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 337 홍콩 달러를 상회하면서 마무리했던 CATL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간 스탠리가 대표 기술주죠. 바이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핵심 광고 업무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조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바이두의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저점 확인 후에 하락폭을 좀 축소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시금 또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또 무역과 환율 등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환율은 시장이 정해야 한다는 믿음을 다뤘다면서 엔달러 환율도 의제에 포함됐음을 알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구체적인 엔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계속해서 축 처지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국 37,000엔을 하회하고 있고요. 현재는 0.94%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인도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지난 한 주간 흐름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5일 기준으로는, 미국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시장 심리를 부양한 결과로 인해서, 니프티 50 지수 같은 경우 1.2% 해당이 돼 올라서 25,000선을 이제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기술 섹터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고, L&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인프라 섹터의 낙관론을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5월 20일에는 이제 시장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니프티 50 또한 1% 내리면서 24,000, 25,000포인트가 무너졌었는데 자동차 섹터 등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주도를 했었고요. FMCG,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 그리고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 약세 신호,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도 있었고요. 오늘 금일 이제 5월 22일 기준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은 이제 간밤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이 미치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니프티 지수의 경우 25,000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전히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IT 섹터 쪽에서 하락폭이 좀 더 큰 상황이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 낙관론으로 반등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섹터 혼조세로 인해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과 인도 사이의 관세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6% 상호 관세를 인도가 완전히 좀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인도 무역 협상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콤멘트를 보더라도 인도가 과거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했던 이제 비관세 장벽을 인정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미래 최애국 대우를 제안을 했었고, 산업재,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 완화 등 3단계 무역 협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5월 15일 카타르에서 인도가 무관세 방안을 기꺼이 제안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었고요. 특히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 약 45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인하 그리고 미국산 무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을 하면서 협상에 계속해서 협조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7월 전에 전정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도가 난 게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이내 타결을 목표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의 이제 실리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예를 들어서 27% 관세를 10% 등으로 낮춘 점,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다음으로 빨리 체결하는 건 역시 인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트럼프 약가 인하 정책의 후속 조치가 어제 좀 발표가 됐는데 마침 인도 의약품 수출의 30% 이상이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도 제약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고 계세요? 인도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대략 40%의 주방약, 주로 저가 제네릭 복제약을 공급을 하면서 전체 제약 수출액의 30%가량을 미국에서 창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 약가 인하 발표 이후에 인도 팔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로 선파마와 자이더스 라이프와 같은 이제 종목들이 크게 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해당 약가 인하 정책이 인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인도 제약사들은 이제 주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미 미국 내 브랜드 약 대비 저렴하게 판매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고가 특허 약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네릭 중심의 인도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제약연맹 이제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인도 제약사는 낮은 마진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좀 더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인도 제약사는 이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있는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들도 있고, 향후 이제 추가적 가격 인하 압박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하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파마와 같은 인도 제약 기업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특허 약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결국 이제 이 약가 인하 정책들이 이제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이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이나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발표가 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